여러분들은 닌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검은 복면이나 두건을 쓴 모습,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신출귀몰하게 벽을 타고 천정을 타고 잠입하는 모습, 어느새 눈앞에서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인술, 그리고 일격의 중요한 요인을 보내버리는 암살자, 어쌔신의 모습까지 뭔가 신비하면서도 엄청난 무예와 계략. 닌자 관련 매체들을 보고 있으면 무슨 닌자 100면만 있으면 세계 정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당백, 아니 일당천은 우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런 이미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닌자를 거의 브랜드나 고유명사, 대명사처럼 일본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고요. 특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닌자에 대한 이미지는 아예 일본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생성하고 있을 만큼 수많은 창작물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30대 중반 이상이라면 거의 다 기억하고 있을 닌자 거북이 시리즈. 미국에서 원작 만화가 대히트 정도가 아니라 초대박을 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화 영화가 전 세계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기도 했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릴 때 봤던 거 아직도 기억나네요. 코아분가 이런 거. 나중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고 게임, 왕구, 관련된 출판물까지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을 풍미한 하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나중엔 오히려 일본에 역수출돼서 히트하기도 했죠. 또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단골 소재이기도 하고요. 킬빌로 대표되는 오리엔탈리즘의 결정판. 그야말로 닌자의 판타지가 극대화된 작품이죠. 이런 환상이 반영된 영화는 80년대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웃기는 게 첩보, 은신, 잠입, 암살에 대가라는 닌자들이 주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무슨 이소룡 같은 괴성을 질러대면서 몸을 숨기기는커녕 수십 명이 총 들고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서 주먹과 발로 해치우기도 하니까요. 이게 닌자인지 17대 1로 맞짱을 뜨는 걸 즐기는 중2병 환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일본에서도 닌자에 대해 수많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왕구와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닌자의 이미지를 과장하고 허무맹랑한 모습으로 그려놓은 건 천지지만 특이한 건 본고장인 일본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더 열광하고 스스로 자체적인 문화처럼 닌자에 대한 환상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재생산해왔다는 점입니다. 소위 와페니즈, 즉 일본에 대한 환상에 심취해 있는 일부 서구권 백인들을 비웃는 의미로 부르는 단어인데요. 의역하면 일본 오타쿠, 서양 오타쿠 이 정도가 되겠죠. 오늘은 이 서구권 특유의 판타지가 결합돼 만들어진 닌자에 대한 현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닌자에 심취하고 열광해왔던 한 외국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닌자, 듣기만 해도 왠지 어감부터 뭔가 신비한 느낌에 멋져 보이는 이미지부터 떠오르죠. 나 역시 어린 시절부터 동양 무술과 동양 문화에 크게 심취해 있었습니다. 특히 어둠 속에 숨어 어느 곳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도 해치울 수 있는 닌자를 멋지게 생각했죠. 어릴 때 베스트 키드, 아메리칸 닌자 이런 영화들을 보고 혼자 강가에 나가 가라데를 연습하거나 온몸을 검은 천으로 가린 채 복면을 쓰고 천장을 기어 올라가다 떨어지곤 했죠. 이런 어린 시절의 환상은 친구들 사이에도 크게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주로 남자들 사이에선 동양 무술에 대한 이야기, 쿵푸가 세냐, 가라데가 세냐, 이소룡이 청 노리스를 쓰러뜨린 걸 보고 역시 쿵푸다, 이런 것들요. 하지만 닌자는 그 중에서도 좀 특별했습니다. 모습부터가 이질적이고 검은 옷에 눈만 드러낸 얼굴부터 괜히 멋져 보였거든요. 게다가 갈수록 만화나 잡지에서 나오는 닌자의 재주들이 늘어나면서 입으로 뭔가 주문을 외우면 연기가 나며 사라지고 손가락을 휘젓고 포즈를 잡으면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졌다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등 그야말로 신비한 동양의 어쌔신 그 자체니까요. 제임스 본드 같은 서구권의 스파이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닌자 거북이라는 만화를 보며 열광했지만 그런 것보단 더 현실적으로 활약하는 닌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어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닌자 관련 용품과 닌자가 나오는 미디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자 즐길거리입니다. 일본에 있는 닌자 마을에도 가끔 놀러가고 오타쿠들이 여는 전시회에 들러 어떤 닌자 코스프레가 가장 멋진가도 보곤 하죠. 물론 닌자에 대한 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한 첩자이고 농민 또는 전쟁 중에 떠도는 평범한 상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닌자들은 엄청난 무예나 신비한 인술, 마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장한 병사만큼의 전투력도 없다는 것도요. 게다가 일본에 와보면 닌자의 본고장인 일본보다 오히려 서구권에서 더 열광하고 인기가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난 닌자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일본과 연결된 사업을 하며 닌자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본에 와서 사무라이와 닌자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이들도 있고 만화를 보고 왔다가 실망만 크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공중에서 3m씩 점프하고 등에 맨 작은 나무통 안에 캐리어 몇 개로도 부족한 별의별 장비가 다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하다는 것쯤은 알 수 있어요. 15살만 넘어도 입으로 주문을 외우면 사라진다는 인술이 있다고 믿는다면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해야죠. 그건 그저 하나의 판타지 문화이고 동양, 특히 일본을 소재로 한 스파이 첩보물을
우리 서구인들이 자체적인 문화의 하나로 즐기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현실과 구분하지 못한다면, 닌자의 실제 이미지라고 착각한다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겠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에 모은 닌자 표창을 소매에 넣고 다닌다고 그걸 아무도 모르게 써서 사람을 해치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모은 일본 돈을 들고 일본 갑옷을 입고 밖에 다니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 뿐이겠죠. 그건 그냥 하나의 컬렉션일 뿐이고 즐기는 문화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반지의 제왕에 나온 절대 반지를 찾아다니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권에서 닌자에 대한 환상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건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추억이자 판타지니까요. 네, 이분은 업무 관련해서 일본에 있을 때 여러 번 만났었는데 본인도 닌자가 판타지인 거 다 알고 문화의 하나로 그냥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취미를 그대로 즐기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진짜로 믿는 부류들과는 좀 다르긴 하죠. 자기 집에 사무라이 갑옷, 닌자 용품들, 일본도 같은 거 잔뜩 사다가 진열해놓고 사는 양반인데 실제 거래에서는 또 일본 사람들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대차게 까기도 하니까 좀 재미있긴 하죠. 취미는 취미고 일은 일이다, 이런 거.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기 좋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사실 서양에서 일본에 대해 환상을 품는 문화는 1970년대부터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서 퍼져나갔고요. 무술인 가라데, 무사를 상징하는 사무라이와 함께 닌자는 오랜 시간 서양인들의 판타지를 자극하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정보도 지식도 없던 어린 시절, 소위 어떤 무술이 제일 강하냐, 동양엔 이런 무술이 있는데 뭐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인다더라, 또 쿵푸의 고수는 사람을 손가락 하나로 죽였다가 살린다, 뭐 이런 동네 애들끼리 주고받던 것들이 확산되면서 카더라 소문들이 재생산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뭐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태권도랑 쿵푸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종류의 이야기 우리도 어릴 때 많이 하고 놀던 것처럼요. 이건 솔직히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영상 보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괜히 거울 앞에서 우통 벗고 아벼 이러면서 이소룡 포즈 따라해봤잖아요. 아니면 용돈 모아서 몰래 쌍절곤 사고 자기가 무슨 사막유의 찍는 것 마냥 괜히 폼 잡고 휘두르다가 그 머리통에 맞아서 쓰러지고, 서구권에서 닌자에 심취한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 중 일부가 80년대 이후에 성인이 되면서 영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로 진출하게 되며 자신의 어릴 적 판타지를 매체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라 봐야죠.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닌자 관련 미디어와 서양에서 만드는 닌자 관련 미디어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요즘도 닌자가 나오는 작품들 줄기는커녕 뭐 레고와 콜라보한 닌자고라는 시리즈가 2010년대 이후로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닌자에 대해 과장된 이미지가 생겨난 건 스파이라는 요소, 전통적으로 서양권에서 선호하던 추리, 탐정, 스파이물의 연장선이라 보면 됩니다. 더구나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스스로의 상상력과 스파이에 대한 환상과 동경, 여기에 동양에 대한 막연한 판타지가 결합돼 나온 결과물이겠죠. 추가로 일본 특유의 과대 포장 만화들이 서구권에 전파되면서 마치 007의 제임스 본드처럼 여러가지 망상과 환상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닌자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렸죠. 사실 저 외국분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처럼 실제 일본의 전국시대에 활동하던 닌자들은 전투병력인 아시가루, 이들보다 전쟁 수행 능력이 더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놀라운 신체 능력으로 잽싸고 민첩하고 신출귀몰한 재주를 갖춘 것도 아니고요. 단지 그 지역의 주민들과 구분을 하기 어려울 만큼 섞이고 녹아들기가 쉽고 상인이나 농민으로 가장하다 보니 그 지역의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는 데 유리하고, 나중에 전투가 벌어지면 유언비어와 뜬소문 퍼뜨리는 거, 이게 가장 주된 업무인 첩자였던 겁니다. 이들이 뭔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처럼 그려진 데에는 과거 전국시대의 사무라이들은 전투에서 패하면 죽는 게 미덕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것과 반대로 닌자들은 어떤 상태건 어떤 모습을 하건 살아남는 게 가장 큰 임무니까 도망치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이런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점 때문에 뜬소문들이 생겨나고 점점 일본인들의 특기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한 무예가라는 지금의 닌자 이미지로 재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서구권에서 등장하는 액션, 활급 이런 건 닌자와 가장 안 어울리는 이미지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오늘은 서구권에서 일본에 대한 환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닌자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닌자의 역사, 실체 이런 것보다 그걸 바라보는 서구인들의 시각, 그리고 판타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전개해봤습니다. 어차피 서구인들도 다 그거 구라인 거 알고 즐기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일본의 자국문화 미화 이런 거에 영향 1도 안 받아요. 그런 걸 착각하고 현실과 소설을 구분 못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성인만 되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따라서 굳이 이런 관점에 대해선 심각해질 필요는 없고 가볍게 보고 넘기는 게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진짜로 비판할 내용들은 이런 거 아니라도 수두룩하니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